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인데, 자, 예컨대 A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A에게는 B라고 하는 따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B라는 따님은 C라고 하는 분과 혼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 D라고 하는 손주가 지금 현재 존재하신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때 A, B, C, D 이외에 A한테는 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E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A와 B와 C와 D라고 하는 요 네 가족이 자, 요번 여름에 괌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괌으로 일단 비행기 표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행 떠나는 날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C라고 하는 분은 즉 사위는 의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비상 수술 자, 호출을 받은 바람에 자, 장인이랑 그 다음에 자신의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한테 먼저 출발하시라고 한 다음에 응급수술 마치고 나중에 합류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일단 먼저 탑승을 하셨던 자, A와 그 다음에 D와 그 다음에 A와 B와 그 다음에 손주 D가 탔었던 비행기가 괌 상공에서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A, B, D는 모두 사망하셨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장인 A의 재산이 사위 C한테 상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참고예요. 우리가 상속법이 시험 영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상속권자가 직계 비속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상속권자가 직계 비속이 없을 때 직계 존속이 상속을 받고요. 3순위 상속권자가 직계 비속도 직계 존속도 없었을 때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도 존속도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없을 때 4순위 상속권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에요. 자, 거기까지 하기는 중요해요. 다만 자, 배우자가 혹시 존재하시는 상태라면 직계 비속이 받을 때 배우자 같이 받으시고요. 직계 존속이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같이 받으시고요. 직계 비속도 존속도 없을 때는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순서는 이렇게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자, 문제가 된 재산은 A의 재산입니다. 자, 피상속인 A의 재산인데 이때 피상속인 A의 지금 현재 배우자는 안 계시죠? 자, 그 상태에서 1순위 상속권자는 직계 비속이 되는데 A의 직계 비속은 B와 D예요. 그런데 모두 사망하신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 없고요. A의 직계 존속은 안 계시고요. 그러니 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냐.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A의 배우자여야 돼요. 그러니 자, B도 돌아가셨고 D도 돌아가셨고 남는 것은 형제자매 E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위가 대습 상속 형태로라도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E와 그 다음에 사위 C가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자, 일단 이런 경우에는 집안 다툼 엄청 심하죠. 재산도 그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재산이었었고요. 그래서 자,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많이 그런 말 하죠. 자, 어떻게 우리 동생 재산이 나중에 재혼하면 이 집안 떠날 사위한테 넘어가서 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위 쪽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언제부터 형제였느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즉 장인 살아 계실 때 아무리 형제라고 해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서 서로 말하기 나름이죠.
자, 집안 내부 사정이 있을 것인데 뭐가 더 좋다, 뭐 옳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위가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형제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사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대습상속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습상속은 자,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가게 되되 아까 이 경우에는 손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습상속인은 직계 비속뿐만 아니라 이때 B가 혹시 D라는 분하고 혼인을 해서 배우자가 계시다면 자, 대습상속인이 되신 분은 C와 그 다음에 D, 그 배우자까지 대습상속 형태로서 같이 상속을 받는 제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사건에서 만약에 B가 A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장인 재산은 이분 대를 건너뛰어서 D한테 가야 되는데 손주까지 같이 돌아가신 사건이고 그러니 그 배우자에 해당되는 사위가 대습상속의 원인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부를 수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 위란으로 사망하셨고 누가 먼저 사망하실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사건이에요. 동시 사망이 추정되었을 때는 B와 D는 상속관계에서 A의 상속관계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C라는 사위가 받을 수 있으려면 대습상속 형태로나 받을 수 있는데 대습상속 뭐라고 했었죠? 먼저 사망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글자상. 그런데 동시에 사망한 사건에도 대습상속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위가 받을 수 있으려면 자신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B라고 하는 따님이 먼저 돌아가신 사건이어야 대습상속 형태로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때 대습상속의 원인으로서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이 한글, 즉 우리 글자를 해석을 할 때 동시도 포함하자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위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동시랑 먼저랑 어떻게 같은 말이냐? 그건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간다면 이때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해요. 첫 번째, 만약에 이 사건에서 장인이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장인 재산은 자, 따님에게 갔을 것이고 그 이후에 따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사위가 어찌됐건 상속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엔 거꾸로 자, 따님이 먼저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사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의 원인에 해당되는 먼저 사망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대습상속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A가 먼저 돌아가셔도 사위가 받고 따님이 먼저 돌아가셔도 사위가 상속을 받는데 동시에 사망했다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결론이 달라져선 되겠느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사위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31페이지 맨 마지막 전 부분에 대습상속에 있어서도 민법 제1001조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계 시 전 동그라미 치우시고요. 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쓰여져 있지만 자 이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이 규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에 자 이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20년에서부터 출제되고 있어요. 20년부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망의 입증 곤란과 관련된 제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없으신 분을 거꾸로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네 번째 점 부분에 무효 부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무효 제도를 통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마셔야 될 게 의사 능력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규율을 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실제 법조문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 대부분의 압도적인 통설이 의사 무능력 행위는 무효라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 이외에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로 맞자 4번에 자 이제 행위능력 제도가 들어갔는데 행위능력 제도는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들어가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